안녕하십니까, 장달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국제투명성기구라고 하는 국제 NGO죠, 시민단체 발표한 그 부패 인식 지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국제투명성기구 그리고 그 부패 인식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국제투명성기구는 국제 NGO 시민단체인데요. 반부패 어떤 공적 부분, 그러니까 퍼블릭 섹터라고 하죠. 뭐 정부라든가 이런 뭐 행정부, 사법부 이러한 공적 공공기관 포함해서 공적 영역에 있어서 어떤 부패, 반부패 운동을 펼쳐왔던 그 기구고요. 여기서 그런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서 95년부터 매년 해오는 것이 뭐냐면 약 180여 개국의 그런 어떤 부패 인식 그 조사를 해서 그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Corruption Perception Index라고 해서 줄여서 CPI라고 하는데, CPI를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최저 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부패 정도가 덜한 거죠. 반부패가 되는 거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어젠가요? 그 국제투명성기구가 2018년도 그 CPI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뭐 우리나라가 가장 관심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가장 어느 정도 부패 인식 지수 CPI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 CPI 조사 대상 180개국 중에서 점수는 이제 57점이 됐습니다. 점수는 57점이고 순위로 따지면 180개국 중에서 45위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경제 규모, 그 다음에 그 어떤 민주화 정도라고 할까요? 또 교육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순위가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점수도 그렇고 순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어떤 경제 수준, 또 민주화 수준, 국민의 어떤 그 교육 수준 등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패한 국가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그 9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그 수치를 보면 상당히 그 반부패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95년도에 처음 그 CPI를 조사 발표할 때는 조사 대상국이 41개국이었는데 순위가 27위 정도, 중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쭉 뭐 2000년대에 보더라도 이러한 뭐 CPI 그 점수라든가 순위에 있어서도 거의 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2000년도에는 101개국 중에서 48위를 했고요. 뭐 2003년도에는 133개국 중에서 50위, 그 다음에 뭐 2005년도에는 159개국 중에서 40위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 부패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나마 조금 순위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때가 2008년, 9년, 2010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2008년, 9년, 10년이면은 어느 때지요?
그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인가요? 그때는 이제 180개국 중에서 순위가 42, 39위, 39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들어서 또 순위가 낮아졌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순위가 떨어져서, 즉 그러니까 뭐 반부패 측면에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뭐 2016년도로 와서도 이제 52위, 2017년도 51위가 됐죠. 그런데 이제 2018년도 조사 지표에서는 그 45위로 보니까 6계단이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세계 국가 중에서 넘버원 1위는 덴마크가 되겠네요. 덴마크. 그래서 88점으로 1위가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뉴질랜드 87점으로 2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3위가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85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룩셈부르크 이렇게 쭉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뉴질랜드 빼고는 저쪽 유럽, 북유럽 쪽의 국가들이 상당히 반부패 측면에서는 매우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은 73점으로 그 전체 순위 18위가 되겠고요. 미국도 71점으로 22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북한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보니까 180개국 중에서 공동 176위가 되겠네요. 상당히 북한은 매우 부패한 나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2018 CPI 지수와 관련해서 어젠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 현 정부의 어떤 적폐 청산에 대한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CPI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 CPI를 제대로 알고 이해를 했다면 그냥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전인수, 뭐 자화자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그 아전인수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CPI 지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하면 이런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적 영역에서의 그 평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부 또는 뭐 입법부, 사법부 또는 뭐 공공기관의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평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뇌물이라든가 뭐 공적 기금의 뭐 그 사용, 그러면 그 어떤 그 직권 남용, 그 다음에 어떤 공직의 사적인 이용이라든가 그 공직 인사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의 어떤 공적, 우리가 보통 퍼블릭 섹터라고 하는 그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요 CPI는 어떻게 산출되느냐 하면 그 영역에 대해서 총 13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3개의 어떤 대학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전문 연구 그런 기관들이 각각의 그 자기들이 조사한 그러한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각각 국제투명성 기구가 점수를 배정을 해서 그 점수를 합산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 기구나 대학들이 그 전문가 있죠. 전문가라든가 이러한 이쪽의 어떤 실무가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또는 뭐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점수화 계량화해서 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CPI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3개의 데이터는 그 발표 연도, 그 당시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 발표 연도,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 그러니까 발표 연도 이전에 2년간의 그러한 그 데이터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8년도 CPI는 2016년도, 17년도에 조사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6년, 2017년도에 그 당시의 전문가의 평가가 13개의 데이터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따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달에, 5월 9, 10일이죠. 5월 10일에 취임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2018년도 CPI가 문재인 정부 그 당시에 그 데이터라고 오로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의 그 평가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그 해석이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13개 데이터의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관련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에게 그 인터뷰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뭐 반부패 어떤 정책 그리고 그러한 뭐 직권남용의 어떤 뭐 정도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그러한 적폐 청산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그 이 CPI 원천 자료 소스 데이터를 보면 베텔스만 재단이 조사한 그 지수가 있는데요. 그 직권남용 공무원의 처벌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부패 억제 기능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2017년도 CPI나 2018년도 CPI나 53점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엄격하게 보면 뭐 현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한 평가, 국제사회 평가는 뭐 다르지 않다. 2017년도 CPI나 2018년도 CPI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라고 하는 그 조사 기관이 그 발표한 지수에 보면 그 국가의 어떤 부패 정도에 대한 어떤 그 경영자들의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2017년도 CPI에 비해서 우리 2018년도 CPI가 오히려 더 점수가 낮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도 국가의 부패 정도에 대한 어떤 그 아주 박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제사회에. 이렇듯 2018년도 CPI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거고요. 오히려 신재민 전 사무관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어떤 그런 공익제보 폭로에 대한 정부의 태도, 어떤 반응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부패에 대한 현 정부의 그러한 그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CPI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그 평가 중에 하나가 바로 뭐 공익 제보자라든가 이런 그 폭로자에 대한 그 어떤 법적 보호의 정도이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있는데 Legal Protection for Whistleblower, Journalist and Investigato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지금 현 정부의 그런 반부패의 그런 그 모습은 조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투명성 기구의 지수, 이번 정부의 그러한 신재민 전 사무관, 김태호 전 수사관에 대한 어떤 대응 태도 모습을 과연 내년도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CPI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